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나흘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주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전화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메일로도 서면 조사 방법 등을 문의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메일은 반송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수산부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격 사건에 대한 보고 과정과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정식 감사에 착수한 지 2달 반 만에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의 종착지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을 위한 돌격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고 적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수사가 아닌 사냥이라며 검찰의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55억 원을 후원한 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 의료부지에 상업용 건물을 지어올린 두산건설.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전략팀장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실장이 실질적인 구단주로서 후원금 유치와 특혜 제공을 주도하고 그 배경에 이 대표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랬더니 정진상 실장은 다 그런 게 있다. 시장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 거죠.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두 사람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부터 3년간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이석훈 전 대표는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며 대가성 후원금은 없었고 분명한 광고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라며 검찰은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름이 18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이재명 시장께 보고하겠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같은 발언을 유 전 본부장이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기에도 아무리 업자들이 작당을 했어도 이 대표는 CR도 안 먹혔다는 게 결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야당 탄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공모를 적시했다는 건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칭하며 당장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고 비서거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도 모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물타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남시가 해체 위기에 몰렸던 성남FC를 인수해 성남 시민, 지역 기업들과 함께 살려낸 것이라며 욕설 전국을 벗어나려는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성남FC의 역사를 부정하고 욕설 전국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부각하는 논평을 잇따라내며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라인의 전면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 내용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은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의 둘째 날이죠.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펼쳐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가을 풍경을 즐겼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된 만큼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휴 즐기신 분들 많았는데요. 그 풍경을 임경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뒤 처음 맞이하는 황금 연휴. 흐린 날씨에 아직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마임 공연가의 장난스런 연출에 마스크 없이 활짝 웃는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알록달록 눈길을 사로잡는 가을 국화꽃을 배경으로 가족들 모습을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들 구경하니까 좋았어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밖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는데 조금씩 풀리니까 사람들도 많고 해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문을 연 고양 가을꽃 축제에는 첫날에만 약 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의 경계인 웃돌목에서도 역시 3년 만에 명량대첩 축제가 열렸습니다. 웃돌목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곳. 이순신 장군의 대승 장면이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담겼고 밤하늘에는 드론과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구절초로 유명한 전북 정읍에서도 활짝 핀 구절초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나들이 객을 맞이했고 두 번째로 열린 전남 정원 페스티벌에서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정원이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나무 사이사이 숲에 놀이터들이 좀 많고 그래서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남해 독일인 마을에서는 오늘까지 사흘 동안 맥주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을 보며 맥주와 소시지를 즐기는 사람들. 한동안 잊었던 축제를 만끽하며 가을의 활력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수만 명이 운집한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에 진대 격분한 팬들이 폭동을 벌여 무려 174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60년대 페루에서 일어난 축구장 사고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쯤 동부 자바주의 한 축구 경기장.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관중석의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더니 선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격분한 팬들에 둘러싸인 골키퍼를 무장한 경찰들이 급히 대피시킵니다. 급기야 경찰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경찰차를 부수기 시작하는 팬들. 경찰은 최루탄을 던지고 몽둥이 진압에 나섭니다. 이를 피해 출구로 몰린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174명이 숨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1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pencegahan sampai dilakukan gas air mata. Tahun 1900 sudah mulai menyerang petugas, sudah merusak mobil, dan akhirnya kena gas air mata.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경기에서는 홈팀이 23년 만에 3대2로 상대팀에 패했고 이에 격분한 팬 3천여 명이 선수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난입했습니다. 특히 원래 경기장 수용 인원은 3만 8천 명이지만 실제 입장한 관중은 4만 2천 명으로 정원을 4천 명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안전규정을 어기고 경기장에서 최루탄을 쏘는 등 과잉 진압을 벌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총포류나 최루탄 소지는 금지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일주일간 리그 경기를 중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무관중 경기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aya menyesalkan terjadinya tragedi ini dan saya berharap ini adalah tragedi terakhir sepak bola di tanah air. Jangan sampai ada lagi tragedi kemanusiaan seperti ini. 이번 사고는 축구장에서 일어난 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6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루와 아르헨티나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는 판정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32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른 연휴였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반도체 부품 관련 공장에 불이 났고 강원도 원주와 부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빨간 불길은 공장에 삼킬 듯 쉽게 잡히지 않고 타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의 반도체 부품 관련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과 배관 자재 등이 불에 타 6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3제곱미터 전소거든요. 인명피해는 없고요. 공장이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서 쉬었거든요. 밤사이에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까만 연기가 그냥 위로 엄청나게 퍼져 혹시나 산불 정도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새벽 4시 반에는 부산시 사하구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자고 있던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한쪽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유리 파편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튀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으로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직원 1명과 손님 1명이 다쳐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한 달 전에도 정신을 잃는 등 같은 증상을 보였고 오늘 병원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교통 요충지인 리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해 영토 합병을 선언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미국은 환영했고 러시아군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교통 요충지 리만. 병합 선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러시아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시의회 건물 옥상의 러시아 깃발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서에 붙어있던 친러시아 도네츠크 공화국 팻말도 떨어져 나갑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되면서 리만에서 철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ввел резервы и продолжил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угрозы окружения союзные войска были отведены из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расный Лиман на более выгодные рубежи.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수복한 것은 지난달 하르키우 지역에서 반격에 나선 이후 최대 전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의 병합 선언 뒤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전과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Sits astride the
supply lines of the Russians, and they've used those routes to push men and material down to the south and to the west. And without those routes, it'll be more difficult. 불리한 전세가 이어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변에서는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수장은 러시아군의 리만 철수를 비판하면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으로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려는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패배와 징집령 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쟁 초기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대형 풍선을 북한 쪽에 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의약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 등을 대형 풍선 8개에 매달아 보냈으며 풍선에는 핵미사일로 한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고 적은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이웃집 여성 1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 저희가 며칠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들은 자기도 맞았다며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었죠. 취재팀과 만난 피해자는 이렇게 맞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김모 씨. 사건 한 달 만에 취재팀과 만난 김 씨는 여전히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고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순간에는 죽는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죽는구나 하고 이제 거의 유언 비슷하게 해당 피해자들에게 죽는다, 앰뷸런스 불러라고 했어요. 김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자 중 한 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 더 충격을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사건 당사자라고 밝히니까 폭행은 잘못이지만 여성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고 여성도 분명히 친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신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12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깼고 여성이 먼저 자신의 친구를 두 손으로 밀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수한 CCTV를 보면 외출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1시 37분이었습니다. 껑충껑충 뛰는 모습에 김씨량의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시비가 붙기 시작한 건 7분 뒤인 1시 44분. 택배물을 집어던진 김 씨가 남성에게 다가가자 흰옷의 남성이 밀어내는 모습이 잡혔고 이후 몸싸움이 8초가량 이어지다 남성의 본격적인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주먹인지 손바닥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두부에 강력한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폭행을 당한 것이죠. 김 씨가 저항하자 남성은 더 강한 구타로 제압했고 주저앉은 뒤에도 계속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의 머리를 강하게 벽에 충돌시키는 모습이 잡혔는데 이를 두고 자신의 옷을 잡는 여성을 떼어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후 김 씨는 병원에 3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가해자들을 피해 외부 숙소를 전전하다 결국 이사까지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 어디까지 떠오르시나요? 이제는 편의점에 금 자판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점포들은 물론 인터넷 쇼핑과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편의점들의 다양한 변신을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매장에 놓인 커다란 자판기, 다름 아닌 금 자판기입니다. 원하는 무게를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면 금이 든 상자가 나옵니다. 금은 3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까지 5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매일 국제 시세에 맞춰서 변경됩니다.
GS 리테일이 작년 설을 맞아 편의점에서 금 주문을 받았더니 4월 만에 16억 원어치, 무게로는 19kg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판기를 놓기로 한 겁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금이 쉽게 가가지고 사고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쉽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편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해요. 이마트 24엔 전기 바이크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다 쓴 배터리를 가져와 완충된 걸로 바꿔가는 시기입니다. 전국 26개 점포를 통해 지난달 이용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데 배달 노동자들이 주 고객입니다. 배달 종사자분들께서는 하루 평균 1, 2회 정도 편의점 방문을 하고요.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면서 배터리까지 교환할 수 있게 편의점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로봇 배달 서비스 시험에 나섰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점포 주변 800m 반경까지 로봇이 물건을 갖다 줍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같은 주민센터 업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 간단한 은행 업무, 즉석사진 촬영까지 모두 편의점 업계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 상품만 팔아가지고는 기존의 다른 소매 업체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대민 서비스를 얹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 밀착 서비스를 통해서 이커머스하고 대항할 수 있는. 전국 편의점 수는 약 4만 5천 개, 3년 새 20%나 늘었습니다. 점포 수 증가로 전체 매출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4년째 제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잡기 위한 편의점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설악산에서만 21건의 등산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가을철 산행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정자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구조 헬기가 전북 완주군 모악산 정상 근처에 있는 헬기장으로 다가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에 오르다 발목을 접지른 40대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여성을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순창군의 용궐산 삼형제 바위 인근을 오르다 의식이 혼미해진 50대 여성 등산객이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산악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악사고는 3만 2천여 건, 그중에서도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 8,200여 건이 일어나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을철 산행에서는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쌓인 낙엽을 밟아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산에 올라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만큼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시는 게 좋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여보록과 비상약, 보조 배터리 등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단풍은 이번 달 18일쯤 내장산에서 시작돼 중순에는 지리산 전역이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부른 지난달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봅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끔찍한 비극은 왜 되풀이되고 있는지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프로야구에선 기아가 한화의 대승을 거두고 5위 확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어제 SSG에 아쉽게 패한 기아는 한풀이 하듯 한화를 몰아붙였습니다. 3회 상대 실책과 나성범의 적시타로 석점을 뽑아냈고 최영우의 큼지막한 2루타로 2점을 더 보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실점 위기에선 소크라테스의 호수비로 한숨 돌렸습니다. 결국 6회 황대인의 투런포로 승부에 쐐기를 박은 기아는 공수에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한화의 10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남은 5경기에서 3승을 추가하면 자력으로 5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6위 NC도 끈질긴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선발 김태경의 5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7회 박건우와 9회 손아섭의 적시타로 LG를 꺾고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반면 LG가 2연패에 빠지면서 SSG의 우승 매직 넘버는 1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공을 한 번 찼을 뿐인데 영웅이 되어버린 골키퍼의 사연,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인데요. 골키퍼가 강하게 찬 공, 그런데 꽤 멀리 날아가는데요. 이게 들어가나요? 상대 골키퍼의 키를 넘겨서 그대로 골인! 와, 이렇게도 득점이 되네요. 양팀 골키퍼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극과 극이 돼버렸네요. 네, 이번엔 프리미어리그인데요. 긴 패스, 머리로 떨궈줬는데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오바메양의 첼시 데뷔골! 움직임이 정말 우아했죠? 첫 골의 주인공은 또 있었어요. 패스 받아서 그대로 슛! 골! 야, 임대에서 들어온 갤러거의 원더골입니다. 시즌 첫 골로 신인 포터 감독에게 첫 승리를 안겼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네, 프로농구 KT의 새 외국인 선수 아노시케의 강력한 덩크입니다. 36득점 원맨쇼로 컵 대회 첫 승을 이끌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휴 둘째 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된 지금 폭넓은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부 지방까지 덮고 있고요. 비의 강도는 일시적으로 약해졌는데요. 앞으로 남서풍이 비구름을 강화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비구름이 찬 공기를 몰고 오면서 중부지방에 또 한 번 세찬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인천과 경기 북서부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이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도 50에서 100mm, 그 밖에 중부 내륙에도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중부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종일 서늘하겠고 남부지방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등 전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남은 연휴도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